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스크 관리할 때는 이거를 실천을 좀 하라는 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주식 경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실전 투자는 여러분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어도 잘 실천을 잘 못 옮겨. 그래서 이거는 한번 빠르게 스킵하는 식으로 좀 넘어갈 거니까요. 보시고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손절매를 정해놓고 매수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쭉 일맥상통하는 건 뭐냐면요. 주식이 여러분 사실 잘 가는 놈은 잘 키워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게끔 해주는 게 그게 비결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흐름이 안 좋은 것들은 초기에 잘 끊어줘야 돼요. 어떤 주식을 들어가든 내가 만약에 난 2% 정했다, 3% 정하면 그걸 반드시 좀 지키면서 좀 해달라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자,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약주를 여러분 얘기했을 때 제약 산업을 먼저 분석을 했죠. 이 산업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큰 그림을 잡아놔야지만 여러분 이게 잘 흔들리지 않아요. 보통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업황이나 이런 환경들이 좋아야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나무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무성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꿈이 있는 주식이 가장 크게 오른다. 이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하려고 하는 주식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성장주. 주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초기 성장기 성숙기가 있는데 이 성장을 좀 이렇게 계속 많이 할 수 있는 주식들, 주로 이제 ROE가 많이 높아진다든가 매출액이 증가된다든가 이렇게 좀 계속 심장 동력이 계속 두근두근 뛰면서 쭉쭉 뻗어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요건 EPS가 계속 크게 뻗어가는 주식들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주식을 사기보단 때를 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아까 봤지만 여러분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 왜 하죠?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아무리 좋은 주식도 내려가는 추세, 내려가는 마디에서 들어가면은 수익이 안 나요, 여러분. 근데 내려가는 마디가 모니터 보고 있으면은 바로 사게 된단 말이에요. 일반 대형주나 우량주 같은 경우는 보통 올라갈 때도 4, 5일, 빠질 때도 2, 3일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마디를 여러분 좀 템포를 한 템포 좀 늦춰주는 이런 게 좀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성공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떤 기업에 일단 투자를 하고서 저거 했으면요. 시세판을 너무 자주 들여다보지 마세요. 사실 주식 투자, 실전 투자 비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기업이 정말 제대로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시세판 계속 보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기업이 여러분 돈을 벌 때 분기마다 이익을 발표를 하죠. 그러면 분기마다 이익 발표할 때 정말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와주고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계속 그래프 보고 있고 현재가 보고 있다고 해서 이게 좀 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투자 개념이에요, 여러분. 투자 개념. 좀 주식 사놓고서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고, 트레이딩 부분은 좀 물론 달라요, 여러분. 트레이딩 부분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경험보다는 실전에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고 팔고 쉬어라. 쉬는 것도 투자다. 자, 주식 사고 쓸 때 팔았어요, 여러분. 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나의 몫이 아닙니다. 일단 좀 쉬세요, 여러분. 이게 주식 하시다 보면은 수익 나시면 계속 돈 벌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렇게 계속 돈 못 벌어요, 여러분. 계속 좀 어느 정도 버시면요. 좀 쉬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재밌으니까 또 돈 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잘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서 팔고 나면 좀 쉬어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너무 몰입되어 있지 않는 이런 자세들. 자, 확신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하라. 이게 뭐죠? 분산 투자가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거 되는 산업이고 좀 그러면요. 분산 투자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되고 이거 되는 거면 일정 부분 투자 규모를 좀 배팅을 많이 하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이거 중요한데 주식이 잘 될 때 너무 자만하지 마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아까 말씀했지만 여러분 주식이 잘 될 때 행복감 속에 다들 사로잡혀 있죠. 이 행복감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상하게 주가가 많이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주식을 바라보려고 하고 떨어지면 이제 사고시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하고 가치하고 반영이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매도로 대응하는 게 일단 순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투자에 성공하려면 타이밍과 종목 선택 둘 다 잘해야 되죠. 아마 여러분께서 저한테 이거를 되게 좀 얻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야, 그거 내용을 아는데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 종목 선택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주식에 대한 자세인데요. 절대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되게 좀 중요합니다, 진짜. 이거 저도 주식 하다 보면요, 저도 한 18년 됐는데, 16년 됐는데 실전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경우가 많이 나와요. 기업 실적이 좋아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외국인이 팔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뭐 이익이 좋아도 빠져요. 근데 어떡하죠? 내가 분석했을 때 이익은 잘 나와주고 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은 팔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 한 발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한 발 물러나는 게 좋아요. 그냥 고집대로 이렇게 있다가 너무 많이 고통을 주고 나서 올라오면은, 그쵸, 되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일단은 물처럼 유연하게 한 발 물러나주는 비중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팔고 나서 올라도 애통해 하지 마라. 이거 팔고 나서 여러분 올라간다고 해서 애통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정도에서 일단은, 안 그러면 다음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 심리에 그런 어떤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자, 인기주는 초기 시세에 따라붙어라. 요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HTS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이틀에 잔파들은 타지 마라. 여러분 사실 주식에 해서 모든 거를 다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들어가서 물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는 들어가서 1% 2% 먹겠다 이런 괜찮은데, 투자가분들한테 이런 거 다 못 먹습니다, 여러분. 올라갔을 때 잔파도는 좀 타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중요한데요. 10%의 주가 등등은 대세 전환할 경우가 많다. 자, 주가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단 올라갔을 때 10%씩 올라가거나 되게 봉이 커지는 것들은요, 이건 여러분 좀 추세를 좀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말씀을 일단 드릴 거고요. 자, 시세판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돈을 벌 수가 없다. 이거 여러분 보고 있으면요, 재미있죠? 시간 금방 가죠? 돈 벌 수 없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기업,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물론 예외입니다, 여기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셔야죠, 시세판. 근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그냥 오전장 또 오후장 한 번씩 가끔 좀 보시고, 너무 이렇게 좀 막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다음 보합시세는 무너진 쪽으로 붙어라. 주가가 여러분한테 횡보하거나 보합돼 있으면 올라간다는 쪽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여러분 주가 빠질 때 대응을 못 하세요. 무너지는 쪽으로 일단 보셔야지만 빠질 때 리스크를 초기에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속 강조했던 거죠.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미인주를 발굴하라. 각 시대가 여러분 요구하는 그런 주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 2차 전지 쪽, 이런 쪽도 주식도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요 전에는 여러분 다 보시면은 중국 내수 소비, 또 그 전에는 또 조선이라든가 각 산업들마다 여러분 시대적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붙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그때가 여러분 주식을 가장 해서 수익이 많이 날 때예요. 물론 이게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주가가 고퍼가 너무 이제 퍼가 높아가지고 물론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건 물론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의 변화에 있는 핵에 있는 기업들이 가능한 한 초기에 잘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 이래야지만 수익이 많이 나요. 대부분 그 주식에서 대부분 대박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주식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요거는 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한해서 그런 건데, 이제 남들이 다 안 좋다 할 때 주식을 사놓고서 좀 기다려 보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고, 그러신 분들. 자, 손해보고 있는 종목부터 팔아라. 이거 여러분 아까도 손실을 키우시면 안 돼요. 제 실전 투자 노하우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손해 자꾸 보고 있는 거 일단 초기에 대응을 빨리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아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주가는 재료보다 선행한다. 라면 다 끓었어. 라면 넣기도 전에 벌써 끓다고 주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주식이 원래 여러분 이렇게 움직여요. 고포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여러분 대부분 그러잖아요. 고포에 대한 논란이 휩싸이잖아요. 그렇죠? 이익도 안 나왔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요. 원래 주식의 속성이 먼저 올라간다. 그렇죠? 주가가 재료보다 먼저 선행하는 이런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전에서 여러분 이제 좀 그 이익이 좋고 막 좋은데 흐름이 너무 어그러지고 기관 매도 수급이 너무 강해 그러면 일단은 좀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그렇죠? 자,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사실 여러분 외국인이 슈퍼갑이고요. 기관이 갑입니다. 근데 수급이 일단은 어그러지면요. 일단은 그 바닥에서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좋아서 붙이면요. 나중에 이상하게 그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이런 또 뭐 그 레포트라든가 또 그런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참 돈이 진짜 먼저 아는 것 같아요. 돈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먼저 아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 물론 뭐 모건스탠리 매도 보고서 나오면서 흐름이 안 좋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죠. 근데 아무튼 뭐 주가는 그때부터 좀 어려워졌죠. 사실 그래서 이런 수급은 일단은 대량 수급 이런 거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대량 매도나 대량 매수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 자, 실전 노하우. 자, 지금부터 여러분 좀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죠. 자, 주도주는 시장이 어려워도 항상 존재합니다. 수급과 차트가 꺾이지 않으면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주도주 그쵸? 시대에 부합하는 미인주 잡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약세장일 땐 분할 매수보다 매수가 이하로 내려오면 손절매에 대응한다. 그쵸? 네. 흐름이 안 좋으면요, 너무 버티기보다는 좀 초기 대응이 좀 중요해요. 물론 몇 번 손절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좀 손절폭을 좀 적게 정해서 하시면 그렇게 뭐 부담스러워지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식 하시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서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계좌를 2개를 운영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그쵸? 예, 보통 이제 수익 나시면 출금하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실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좌 2개로 운영하시라. 출금해서 그 수익 난 계좌하고 기존 계좌. 그래야지만 좀 어떤 투자의 비중이라든가 종목을 할 때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고서 한번 걸러가지고 좀 주식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생긴다는 거죠. 자, 요 정도로 여러분 해서 이론적인 것들 마감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네, 굉장히 뭐 중요한 거 얘기 많이 했는데 일단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 이제 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아침에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종목을 고르는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제게 아니고요. 제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여기서 좀 한 거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침에 여러분 일단 시작을 하면요. 제가 아까 했던 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침에 할 때 어떤 거를 제일 많이 놓고 보시나요?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등락률을 아침에 보실 때 이 거래대금이 큰 것들 이 거래대금이 이거 그 등락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상승률로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상승률. 네. 이걸 좀 설명을 제가 하자면은 물론 여러분 이제 뭐 STS 잡히고 쭉 여러 개 많이 잡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쪽에서 거래대금이 크고 상승률이 크다는 거는요. 돈이 여기 다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식들을요. 나중에 지나가 보시면 여기에 아마 수급도 이제 같이 좀 나옵니다. 수급도. 근데 이쪽에 있는 주식들을 우리가 아침에 그 관심 종목에다가 이쪽 주식들을 옮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관심 종목에다가 뭐 STX, 현대차, LG전자, 모비스 이렇게 해서 이쪽을 일단은 계속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코스닥, 자, 등락률 오늘 이렇게 놓고 여기 좀 밑에 거는 크게 보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좀 상승률이 많이 나오는 것들, 컴투스라든가 뭐 이런 거. 자, 가령 여러분들 여기서 컴투스를 이렇게 놓고 볼까요? 자,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죠. 그렇죠? 네,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인데 이게 여러분 이제 거래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많이 실리면서 올라오는 것들은 대개는 이제 개인이 사서 올리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네, 이런 것들. 네, 개인이 사서 좀 들어오기 어렵다. 근데 이쪽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 이쪽에서 좀 이상한 것도 말고 이렇게 6%짜리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거래가 실리고 좀 뭐랄까 매기가 많이 붙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그날 매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관심 종목에다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업데이트를. 무슨 말씀이냐? 시장에서 내가 종목을 고르지 마시고
시장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시장이 어떤 걸 지금 좋아하고 있는지. 지금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격에 녹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이쪽에 다 붙어 있거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 그 아침에 거래가 많이 실리고 상승률이 높았던 것들을 그날 거래를 하든 안 하든 일단은 관심 종목에 놓아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께서 이런 주식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어느 위치에 있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 위치는 어느 위치에 있냐. 어느 위치에 있냐. 물론 여러분, 이거 바닥권에서 물론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컴투스 뿐만이 아니고 또 뭐 게임비라든가 다른 것도 움직이고 됐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위치에 와 있냐. 거래가 많이 좀 실려 있죠. 그리고, 네. 다음에, 네, 지금 뭐, 사실 끝나고 나서 이게 원래 수급상으로도 여러분, 수급상으로는 외국인하고 좀 기관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사주는 그런 경우는 더더욱 좋고요. 이게 지금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좀 많이 사주지 않는 거면 일단은 오늘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끝나고 났을 때, 그러니까 이 주식을 오늘 누가 제일 많이 샀냐. 그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사주는 게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왕 사준 거면은 크게 좀 올라오면서. 자,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놓고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좀 그 봉을 좀 크게 세웠는데요. 물론 여러분 이런 위치에 잡았으면 제일 물론 좋겠지만 어찌됐건 끝나고 나서 이것에 어떤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내용적인 부분들이야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이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전체로 수급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그 삼성에서 그 스코링 모델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일단 수급이 일단 개선되고 있고 차트가 계속 좀 살아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뭐 단기적인 어떤 이런 흐름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셀트리온뿐만이 아니고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종근당 같은 거 놓고 볼까요? 자, 이것도 보시면 여러분들 매도가 주로 개인들이 매도하고 기관들이 이게 대량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죠. 주로 고점에서 이렇게 그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받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제약주도 다시 좀 치고 가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여러분 이제 어느 흐름에서 이렇게 어려웠다 다시 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수급이 일단 개선되고 차트가 일단 돌고 그리고 아까 업황에서 일단 돌고 이런 것들은 주가가 쉽게 밀린다는 흐름보다는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겠죠.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또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로 좀 제약주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예를 들어서 네. 자, 이것도 여러분 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건데 물론 여러분 내용적인 부분들은 다 그 분석이 끝났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수급이 기관이 또 다시 이렇게 또 대량으로 개인은 팔고 2분기 실적은 좀 안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3, 4분기에는 이제 그 에소메졸 용기적 시투염치로 이제 이게 그 유기 잠정 시파 허가가 진행되면서 이제 3, 4분기 그 이익의 어떤 강한 모멘텀을 작용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 그 시황이나 업황이 일단 분석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혼자 이렇게 그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흐름상으로 이게 나왔을 때 그런 걸 잡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고요. 물론 여러분 지금 요거는 이제 올라온 것들만 주로 제가 얘기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떻게 볼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내용만 놓고 보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지금 수급이 일단 너무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전에서는 네, 어떤 신호를 많이 주는데 이게 좀 올라갔다가 참 뭐 다시 오늘 뭐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가가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크게 봉을 크게 많이 때릴 때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장대 음봉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통 이제 그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세가 나와서 때리면요, 쉽게 회복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 수능을 하면서 보자는 게 일단 맞죠. 내용적인 것만 놓고 보면은 매도할 이유는 없지만 어떤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날 날짜가 7월 2일이죠. 7월 2일이라 보시면 기관의 어떤 그런 대량 매도, 물론 여러 외국인이 들어왔지만 기관의 대량 매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서로 붙었는데 기관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밀어버렸어요. 그럼 이쪽이 더 우리가 그 주가의 어떤 영향력의 어떤 주체라고 봐야 되는데 계속 이쪽이 매도가 많이 나오죠. 기관들 매도세가. 외국인이 좀 들어와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같이 얘네까지 같이 그냥 조금 던져버리니까 주가가 같이 기관이 그렇다 사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는 변동성이 좀 확대가 좀 되는 국면이죠. 그래서 이 수급을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어떤 뉴스라 이런 거 보시면요,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뉴스를 가지고서 이 수급 주체 애들이 주로 매도를 많이 대응을 했고, 그 매도가 어떤 이제 흐름상으로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많이 발생을 하면요, 일단 수능을 먼저 해주는 게 좋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론적인 부분들 실전에서 이렇게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지금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요, 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이때 대응을 했던 분들하고 했었으면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실전에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종목을 제가 고르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아침에 일단 시작이 되면요, 여러분께서 어떤 화면을 보셔야 되냐. 자, 물론 여러분 이제 여기서 그 선물을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차트 보시면은 선물 옵션 종합 차트를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일봉으로 해서 뭐 3분봉, 뭐 이것도 틀린 거 아닙니다. 이것도 뭐 장중에 오늘 선물을 보면서 시세 흐름을 이렇게 좀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선물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일단 본다는 가정하는데, 아까 제가 업종을 나눈다 그랬죠. 이 안에서 돈이 도대체 어디에 몰려 있나, 등량 거래량으로 한 것과 거래 대금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거래량은 작은 주식들이 좀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좀 파닥파닥하는 게 걸리는데, 뭐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조금 덩어리가 있는 이쪽으로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서 거래 등락률을 상승으로 하자. 물론 여러분 하락으로 하면 이제 좀 많이 빠진 게 잡히겠죠. 근데 이쪽 상승률을 해놓고 이쪽 주식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놔라. 그날 당일날 물론 매매해도 돼요, 여러분. 매매 관점에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좀 상승률이 좀 좋은 것 중에서 어떤 걸 찾아야 된다? 수급이 일단은 계속 붙여주는 것들이 일단 찾아야 되고요. 차트가 이왕이면 바닥에서 도는 거라든가, 또는 또 계속 계속 이제 흐름상으로 양호하게 타고 가고 있는 것들, 그런 작업을 하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보니까 일단은 바닥에 돌긴 돌아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서, 물론 뭐 내일 뭐 들어온다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게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스코어링 모델 그런 점수에서 수급도 외국인 같이 들어오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다. 물론 여러분 내용적인 부분들은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뭐 뉴스 보면은 뭐 온라인 게임주에 뭐 대반격부터 해가지고 뭐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기사에 너무 좀 이렇게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 내용적인 것들은 우리가 애널리스트 보고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실전에서는 끝나고 나서 누가 샀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여기서 뭐 5분봉, 10분봉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강조를 하지 않겠는데, 다만 제가 좀 이제 볼 때 그거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너무 이제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만 하니까. 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분 차트를 저는 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3분 차트. 이게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이게 5분 차트는 좀 너무 좀 길고, 그렇죠? 5분 차트는 뭐 저거 하기가 너무 좀 길고, 일단은 자, 오늘 예를 들어서 분 차트, 3분 차트.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 3분 차트의 어떤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3분 차트가 이제 5분 차트보다는 짧고,
1분 차트보다 길잖아요. 1분 차트 너무 빠르고. 3분 차트가 이렇게 좀 아침에 시작했을 때 시가가 일단 좀 강해야 돼요, 여러분. 시가가 강하고 3분 차트가 이게 좀 그 어떤 잘 안 빠진 흐름이 계속 이어지거나 이런 흐름들이 오전장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시세가 형성되면 그 주식은 웬만해서 잘 안 빠져요, 그날. 그래서 오전장에 저는 주로 그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보면은 주식을 고를 때 일단 여기서 일단 고르지만 사실 그게 오늘 그 관심 종목에 STS라든가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전부 다 올려놨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 컴투스라든가 다 올려놨던 것들인데 이게 여러분 시세 흐름에서 이제 그날 오늘 거의 주도주예요, 주도주. 물론 이거 말고 더 큰 흐름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쪽 종근당이라든가 또 그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강한 흐름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와 별도로 그거는 이제 어차피 그 이쪽에서 물론 바로 잡히지 않죠. 거래대금이 이렇게 아주 많이 크게 돌면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쪽에서 있는 것들 중에서 오늘 컴퓨터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잡히는데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3분 차트를 활용을 하셔서 오전장에 최소 9시부터 9시 반까지만 안 빠지면요. 이런 것은 그날 타겟으로 놓고 자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주로 공략을 하시면 된다. 내일 또 어떤 종목이 또 나오겠죠. 태양광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게 또 나올 수 있는데 오전장에 여러분 3분 차트가 흐름이 강하고 잘 안 깨지는 게 나오게 되면은 그 주식은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그날 트레이딩 대상으로 삼아도 크게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주식도 말고. 그래서 저는 이 거래대금을 활용하는 여러분들 그런 전략들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전 투자에서 뭐 더 이렇게 다양한 기법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일단 요것들이 여러분 시장의 어떤 돈의 흐름의 이동을 파악하는데 직관적으로 제일 빠르고요. 관심 종목을 여러분 여기다가 등록을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종근당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해놓고 치고 그 다음에 확인.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시세 흐름에서 좋은 것들이 잡히면요, 거기서 이제 바로바로 여기서 좀 보기보다 여기다 등록을 계속 해놓으면서 쭉쭉 하는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종목 여러분 제가 이제 논 종목은 아니고요. 실제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것들 이렇게 좀 잡아내시면은 여러분께서 좀 편안하게 어떤 시장의 어떤 주도주들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실전 투자 이론적인 부분들하고 실전에서 가장 유용하게 또 우리가 돈의 흐름들 포착하는 것들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짧은 시간 내에 전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요 집 얘기했던 것들만으로도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정하고서 자기 거를 만들어 놓으시면요, 실제 실전에서 활용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투자에 어떤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실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실전 투자는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 실전에서 발생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들, 첫째,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급성장하는 그런 초기 국면의 주식을 잘 발굴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아무리 뭐 이익이 잘 발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자금력이 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사주는 그런 타이밍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런 주식의 어떤 우상향 성장을 기대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한번 올라가고 나서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섹터의 이런 그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주식을 해야지만 우리가 실전 투자에서 큰 손실 없이 계속 우상향되는 이런
그 수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텐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내가 두 다리를 뻗고서 편히 잘 수 있는 주식인가? 둘째, 어떤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 나왔을 때 내가 너무나 많은 비중을 들어가서 불안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럴 때는 보유 비중을 일정 부분 좀 줄여서 현금화를 시켜놓는 이런 기술적인 묘미를 같이 곁들여서 하신다면 실전 투자에서 좋은 수익률과 위험 관리를 같이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